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들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지금 최근에 나온 크라켄 이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초장기 호황을 전망한다 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고, 월가의 톱니 같은 경우는 BTC 풀마켓이 재개되었다 라고 대부분 이제 긍정적으로 다시 또 많이들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추가적으로 약세장을 전망하는 그 분석가도 있는데요. 그 분석들 모두 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시세 지금 현재 상황들 먼저 분석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대 9,435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데드크로스를 돌파한 이후에 그 위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 위쪽에서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모습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이 데드크로스가 나왔던 5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이 구간 위에서 지금 놀고 있죠. 그래서 가격이 이 위쪽에서 이렇게 안정세를 유지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으로 좀 바라보는 관점들이 많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RSI도 60이 넘어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상위 위쪽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상승이 일어나고 거래량이 하락하면서 그 조정이 마무리되는 위쪽에서 마무리되는 모습들,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주봉상으로 바라봤을 때에도 지금 상단으로 지금 중요한 그 지지선 중에 하나였던 그 20일 EMA선이 위쪽에 있었는데 이걸 뚫고 지금 올라온 상태죠. 그런데 다행히도 20일 EMA선을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봉상으로. 그래서 이 지지를 받고 위쪽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모습 아주 안정적이고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20일 EMA선을 뚫고 내려와서 계속 몇 주 동안 머물러 있던 그 약세에서 이제 완전하게 돌아서서 주봉상으로도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위쪽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면 앞으로 조금 더 강세장을 예상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RSI도 54포인트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 지금 과거에 지금 주봉상으로도 계속 여기를 지지받았던 지지선이거든요. 그래서 RSI 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도 지금 다행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비트코인의 상승을 따라서 상승세가 나왔지만 그 상승세가 크진 않았는데 최근에 가격을 수렴하더니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지금 4시간 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에서 지금 위쪽으로 가격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살짝 돌파하며 올라가는 이 모습 191.15달러 선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이 돌파가 계속 지속돼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알트코인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블록체인 지원 발언이 있고 난 다음부터 중국 코인들이 먼저 움직였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이더리움도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고 이 모습이 알트코인 전체 시장으로 좀 번져간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들이 과연 크게 나올 수 있을지, 이더리움이 상승세가 지금보다는 크게 나와줘야지 조금 더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론도 지금 시세가 아주 잘 나오고 있는데요. 트론의 상승세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게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트론은 좋은 호재 소식이 한 가지가 있긴 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긴 했는데 우선은 갤럭시와 관련된 지금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따가 같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이슈 때문인지 아무튼 지금 트론은 상승세가 꽤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크라켄 임원이었던 댄 헬드, 지금 미국의 암호화폐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하나인 이제 크라켄의 사업개발 디렉터 댄 헬드가 비트코인은 슈퍼사이클을 위한 완벽한 위치에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건 20년 이상의 장기적 가격 상승 추세를 말하는데요. 이 추세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은행들은 현재 어느 때보다 많은 화폐를 찍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 정부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역사상 가장 큰 상황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화폐를 계속 찍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화폐 전문 미디어 이더리움 월드뉴스는 댄 헬드가 전 지구적,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의 완벽한 대안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정학적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법정화폐의 대안으로서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토마스 리, 미국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스트레스 설립자인 톰 리가 댄 헬드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중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리스크 오프 심리가 사라지면서 비트코인 불마켓이 재개될 것이다 라고 다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바로 이렇게 또 바뀌죠. 그래서 계속 바뀝니다. 시세에 따라서 전망이 계속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난 며칠간 중국의 친 블록체인 정책에 따른 비트코인 가격 급등,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기록 등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긍정적 시그널이 나왔다. S&P 500 지수가 신고점을 경신함에 따라 비트코인 불마켓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발 그 암호화폐 시친 암호화폐적인 그런 이제 정책들, 그리고 지금 S&P 500이 신고점을 지금 찍고 올라가는 이 갱신하는 지점들, 이런 부분들을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톰리 같은 경우는 S&P 500이 이제 떨어질 때는 똑같이 S&P 500이 하락할 때와 맞춰서 비트코인도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S&P 500이 다시 또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니까 또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의견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제 전망들, 단기적으로 전망하는 것들은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이런 전망치들은 계속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망치만 따라가지 마시고요. 지금의 그냥 현재의 현상, 트렌드 이런 것들만 읽는데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수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도 같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 뭐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그냥 비트코인도 따라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그 분석도 틀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크레더블 크립토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황소들이 중요한 역사적 수준인 1,300달러 영역을 넘지 않는 한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00달러 선은 굉장히 중요한 선으로 보고 있어요. 이 1,300달러 선은 결국에는 이 고점이죠. 이 고점을 뚫지 않는 한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새로운 저점까지 하락할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약세로 지금 바라보는 이런 분석가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이제 뚫려야지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인 거죠. 자, 그리고 트론 이슈, 저스틴 선이 과거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업가치 1000억 달러 상등의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다 라고 저스틴 선이 한번 예고를 한 바가 있는데, 그게 결국엔 삼성이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통합에 이제 트론이 들어갔다라고 그 보도 기사가 나왔고요. 지금 삼성 갤럭시 S10에 처음 도입된 암호화폐 지갑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가 트론을 이제 지원한다라는 소식인 겁니다. 지금 키스토어에 들어가는 거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리고 그 클레이튼이 있고요. 그리고 트론이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트론을 선택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또 상위 코인들이 많은데 트론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트론이 뭐 이제 미디어 이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론을 좀 제휴 파트너십을 맺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블록체인 키스토어에 지금 트론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코인들도 추가적으로 계속 추가할 가능성들이 더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시간을 조금 두고 차근차근 지금 코인들을 하나씩 올릴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트론이 조금 더 일찍 들어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스틴 선이 굉장히 이제 기세등등해지면서 트론 창시자인 저스틴 선이 30일 날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19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서 또 얼마나 자랑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또 마케팅 열심히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론의 가격도 굉장히 상승세가 크게 나왔고요. 상승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호재 뉴스가 지금 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지한 비트메인을 장악했다. 오늘 이번에 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기 업체죠. 비트메인의 공동 창업자인 장커 투안이 대표직뿐만 아니라 이사회 집행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또 한 명의 비트메인 공동 창업자인 우지한이 맡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커 투안과 지금 아마 세력 싸움이 조금 있었나 본데, 지금 이제 완벽하게 장악을 한 모습입니다. 우지한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지금 벤처캐피털 기업 다누한 캐피털의 전임 상무이사이자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리미티브 공동 창업자인 도비완이 회사의 지분 3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트메인의 공동 설립자인 장커 투안이 해고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회사의 20.5%를 통제하고 있는 전직 최고 경영자이자 또 한 명의 공동 창업자인 우지한이 이날 임직원들에게 장커 투안의 비트메인 내 모든 직위를 해제한다고 통보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직원들에게 이 장커 투안의 지시를 더 이상 따르지 말아야 하며 장커 투안이 소집하는 회의에도 참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 시한의 경중에 따라 해고될 수 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꽤 지금 사이가 안 좋게 끝난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에는 우지한이 이 비트메인을 장악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명확성을 좀 가지고 그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자,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 영역에서 최고를 차지하는 비트메인은 잔인한 암호화폐 겨울로 재정 손실과 직원 해고를 겪으며 대규모 IPO 계획이 무산됐고, 동시에 우지한과 장커 투안은 비트메인 CEO 직위에서 물러났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IPO가 취소된 또 다른 이유는 비트코인 캐시로 인한 혼란 때문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즈아는 로저버와 함께 비트메인 포크의 가장 큰 지지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장쿠투와는 비트메인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프로젝트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의견이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갈라서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크립토독, 암호화폐 분석가인 크립토독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쿠투와의 해고는 비트코인 캐시 가격에는 희소식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비트코인 캐시 이 가격에 희소식이 됐나를 보면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 캐시에 오히려 긍정적인 호재 뉴스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288달러 선으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4기 중 CCID 퍼블릭 블록체인 평가에서 이오스가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오스는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난 6월부터 부동의 1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으면서 2위 자리가 이제 트론으로 올라왔습니다. 트론이 2위를 하고 있습니다. 트론에는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네요. 최근에. 자, 그리고 지금 3위가 이더리움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오스, 트론, 이더리움 순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는 뭐 스팀이고 큐텀이고 네오고 여러 가지 중국 코인들도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중국이라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코인을 조금 더 밀어주는 느낌이 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XRP 1일 거래량이 최대치로 급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리플의 XRP에 대한 1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XRP가 조만간 160만을 넘어서 170만 개의 1일 거래량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그 거래량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하느냐에 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선 XRP가 매일 170만 건의 거래를 처리한 2018년 1월 16일 그때 이후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1일 거래량 급증 원인에 대한 분석가들의 분석이 이제 추측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게 지금 머니그램의 오픈이라는 의견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리플과 2년간의 계약으로 국경 간 그 XRP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머니그램은 리플과의 관계를 이제 강화하고 리플의 CEO인 브래드 게링하우스가 최근 성명에서 그 머니그램이 XRP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라고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머니그램에서 지금 이 거래를 시작한 게 아니냐라고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만약 현실이 되었다면 아주 긍정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XRP가 거래에 충분히 활용되는 부분들은 리플에는 아주 좋은 호재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고위 관료 인민은행 세계 최초 CBDC 발행하게 될 것이다. 리브라는 실패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 여기서는 이제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그래서 DCEP를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최초로 발행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황치판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회장이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금융 서밋에서 인민은행은 DCEP를 연구한 지 5, 6년으로 기술이 충분히 성숙했다.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깔고 있죠. 지금 이 CBDC라고 하는 이제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가 이제 곧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올 것이다.
지금 이제 법적으로 2020년 1월 1일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발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게 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래서 아마 2020년도에는 이 중국의 디지털 암호화폐인 DCEP가 이제 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황 부회장은 페이스북이 개발하고 있는 리브라가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견해를 내비쳤는데요. 상업 회사들이 제각기 화폐를 발행한다면 세상은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리브라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견제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지금 중국은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고 그 견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서두르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뭔가 발행하는 것들을 내세우진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시진핑까지 지금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는 부분을 보면 이 리브라가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 비트렉스와 암호화 자산 분배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결국에는 제휴 중단 가시화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그 업비트의 흐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계좌에서 각자의 지갑으로 지금 이더리움과 리플, 이오스를 각자 지갑으로 지금 보낸 정황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나누는 과정들을 지금 하는 것 같고, 최근에는 뭐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주소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던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씩 지금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어느 정도 좀 사실화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공지가 떠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화되면 뭐 업비트와 비트렉스는 이제 다른 거래소로서 이제 따로 떨어지는 건데 업비트가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비트렉스가 없어도 그만큼 따로 갈 정도로 이제 독립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